안녕하십니까. 역사 속 숨겨진 미스터리와 기이한 사건을 추적하는 조선 파일입니다. 현대 경찰의 과학 수사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CCTV 분석, DNA 감식, 루미놀 반응 등 첨단 과학 기술이 가장 먼저 생각나실 겁니다. 그렇다면 CCTV도 없고 유전자 감식 기술도 없던 수백 년 전, 조선시대에는 살인 사건이 벌어지면 어떻게 범인을 잡았을까요? 단순히 원님의 직감이나 고문을 통한 자백에만 의존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조선 파일에서 꺼내볼 사건 기록은 여러분의 상상을 완전히 뒤엎을 조선시대의 치밀하고 소름 돋는 과학수사, 조선판 CSI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의 목숨을 중히 여겼던 국가였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라는 왕의 엄명이 있었고 이를 위해 아주 체계적인 법의학 시스템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조선 수사관들의 바이블이자 법의학 지침서인 무언록이 있었습니다. 무언록이라는 이름 자체가 원통함이 없게 하는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의 시신을 검시하는 검엄이 시작됩니다. 조선의 검시 제도는 현대의 삼심 제도처럼 무려 3번에 걸쳐 교차 검증을 했습니다. 처음 검시를 하는 초검, 다른 마을의 수사관이 와서 재확인하는 복검,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암행어사나 관찰사가 직접 나서는 상검까지. 수사관이 지역 토호나 범인과 결탁하여 사건을 은폐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소름 돋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선시대 수사관들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했던 기막힌 과학수사 기법들을 실제 사건, 파일과 함께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 지워진 핏자국을 찾아내는 붉은 우산의 비밀입니다. 살인범들은 예나 지금이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가장 먼저 현장의 핏자국을 닦아냅니다. 조선시대의 범인들도 방바닥이나 흙바닥에 스며든 피를 물로 씻어내거나 흙으로 덮어 위장했습니다. 육안으로는 도저히 핏자국을 찾을 수 없는 상황. 이때 조선의 수사관들은 어떻게 숨겨진 피를 찾아냈을까요? 수사관들은 현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고농도의 술과 식초를 끓여 방바닥에 뿌렸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냄새를 덮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술과 식초가 끓으면서 화학작용을 일으켜 바닥에 미세하게 남아있던 혈흔의 단백질 성분을 응고시키고 떠오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선 과학수사의 백미가 등장합니다. 바로 붉은색 기름종이로 만든 우산, 조백우산입니다. 맑은 날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을 때 수사관은 의심되는 바닥에 이 붉은 우산을 씌우고 빛을 투과시켰습니다. 붉은 빛이 식초와 반응한 바닥에 스며들면 놀랍게도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검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그 형태를 드러냈습니다. 현대의 과학수사대가 혈흔을 찾기 위해 파란 조명 아래서 루미놀 용액을 뿌리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조선시대 수사관들은 자외선과 적외선의 굴절 원리를 이미 수백 년 전에 실전 수사에 적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파일. 불에 탄 시체는 진실을 말한다. 조선 중기 한 마을의 외딴 초가집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잡힌 뒤 집안에서는 집주인 김서방이 새까맣게 탄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김서방이 잠을 자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화재로 찔려 죽었다고 오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안타까운 화재 사고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수사관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수사관은 시신의 입을 억지로 벌려 목구멍 안쪽과 코 안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자는 불에 타 죽은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뒤 범인이 집에 불을 지른 것이다. 수사관은 어떻게 단 한 번의 검시로 사고사가 아닌 살인사건임을 간파했을까요? 무언록에 기록된 화재 시신 검시법의 핵심은 바로 재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산채로 불길에 휩싸이면 숨을 쉬기 위해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이때 화재 현장에 엄청난 연기와 재를 들이마시게 되므로 기도를 비롯해 코와 입안에 검은 재가 가득 묻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먼저 목이 졸리거나 독살을 당해 이미 죽은 상태에서 불태워졌다면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입과 코 안으로 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수사관이 확인한 김서방의 목구멍은 너무나도 깨끗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재산을 노린 아내와 내연남이 김서방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끔찍한 계획살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수사관이 완벽하게 증명해낸 순간입니다. 세 번째 파일. 은비녀와 반환보, 독살의 실체를 밝히다. 조선시대 살인 사건 중 가장 흔하면서도 밝혀내기 어려운 것이 바로 독살이었습니다. 특히 밥이나 반찬에 비소를 섞어 죽이는 비상중독이 많았습니다. 독살이 의심되는 시신 앞에서 수사관들은 특별한 도구를 꺼냈습니다. 바로 은비녀와 밥 한 줌이었습니다. 수사관은 은비녀를 조각계자라는 특수한 세정액으로 깨끗이 씻은 뒤 시신의 목구멍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입구를 종이로 막은 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은비녀를 뽑아냅니다. 만약 시신이 비상독에 의해 죽었다면 은비녀의 끝부분이 새까맣게 변색되어 나옵니다. 이것은 비상에 함유된 황성분이 은과 만나 흑색의 황화은으로 변하는 화학 반응을 이용한 치밀한 감식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인들도 교묘했습니다. 독살을 하고 시간이 한참 지나 시신이 부패하면 은비녀 반응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사용한 것이 바로 반환보라는 기법입니다. 죽은 자의 입에 흰쌀밥을 가득 밀어넣고 젖은 종이로 입과 코를 밀봉합니다. 하루나 이틀이 지난 뒤 그 밥을 꺼내 굶주린 닭이나 개에게 먹였습니다. 만약 동물이 밥을 먹고 피를 토하며 죽거나 이상 증세를 보인다면 그것은 시신의 몸속에서 배어나온 독이 밥에 스며들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네 번째 파일. 위장된 자살을 파헤치다. 깊은 밤 양반과 며느리가 자신의 방 대들보에 목을 매달아 숨진 채 발견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평소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서둘러 장례를 치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관가에서 파견된 수사관은 장례를 중지시키고 시신의 목에 난 밧줄 자국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목을 맨 시신의 밧줄 자국을 항은이라고 합니다. 수사관은 시신의 목에 난 자국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스스로 목을 매달았다면 체중이 아래로 쏠리면서 밧줄이 귀 뒤편, 즉 정수리 쪽을 향해 사선으로 길게 올라가 교차해야 합니다. 또한 밧줄의 압력 때문에 피가 쏠려 얼굴이 붉게 변하거나 혀가 튀어나오고 대소변을 지리는 등의 생리적 현상이 동반됩니다. 하지만 살인범이 먼저 목을 졸라 죽인 뒤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대들보에 시신을 매달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죽은 시신은 피가 굳어 생리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 뒤에서 목을 졸랐다면 밧줄 자국은 위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목젖 아래 수평으로 깊게 파이게 됩니다. 이목의 상처 하나로 자살로 묻힐 뻔했던 사건은 악독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교살한 충격적인 살인 사건으로 진실이 뒤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조선의 과학수사는 현대의 우리가 보기에도 혀를 내두를 만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조선의 위대한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흠음신서라는 법의학서를 남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에서 가장 억울한 것이 죽음이다. 살인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10번, 20번이라도 다시 조사하여 망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 조선은 그저 미신과 고문이 난무하던 야만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산자의 거짓말보다 죽은 자의 몸에 새겨진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나갔던 위대한 조선의 프로파일러들. 그들의 치밀한 수사 기록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조선 파일, 그 두 번째 사건 기록입니다. 앞서 우리는 살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조선의 치밀한 과학 수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관아와 수사관들을 가장 골치 아프게 만들었던 또 다른 범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비상한 두뇌와 화려한 언변으로 국가와 백성을 농락했던 사기 범죄였습니다. 흔히 사기꾼 하면 소설 속의 봉이 김선달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정식 역사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에는 소설보다 더 기가 막힌 실제 사기극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상천외한 사기 사건 파일들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 가짜 암행어사 출두 사건입니다. 조선시대 지방 수령들에게 가장 공포의 대상은 왕의 밀명을 받고 불쑥 내려오는 암행어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역이용한 대담한 사기꾼들이 있었습니다. 명종 시절 스스로를 암행어사라 칭하며 각 지방 관할을 돌며 극진한 대접을 받고 엄청난 뇌물을 쓸어 담은 일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가짜 마패를 정교하게 위조하여 차고 다녔고 조정의 사정과 법률을 줄줄 꿰고 있었습니다. 관아에 들이닥쳐 장부를 집어던지며 호통을 치는 솜씨가 어찌나 대단했던지 진짜 사또들조차 혼비백산하여 창고를 열어 뇌물을 바쳤습니다. 심지어 억울한 백성들의 민원까지 그럴싸하게 해결해주며 진짜 어사 행세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이들의 꼬리가 밟힌 것은 한참 뒤 한마을에 진짜 암행어사가 출두하면서 가짜 어사 일당과 딱 마주치고 나서야 그 황당한 사기극의 전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 파일. 양반 신분 세탁 조직의 등장입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신분제가 흔들리면서 평민이나 천민 중에서도 장사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돈은 넘쳐났지만 신분 때문에 멸시받던 이들은 전 재산을 주고서라도 양반이라는 타이틀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이 틈을 타서 혜성처럼 등장한 것이 바로 전문적인 족보 위조단이었습니다. 이들은 망해서 대가 끊긴 몰락 양반 가문의 족보를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특수약품을 이용해 족보에 적힌 원래 이름을 교묘하게 지우고 돈을 지불한 평민의 이름을 그 위에 감쪽같이 써넣었습니다. 이른바 조선판 호적 세탁이었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가짜 조상의 묘비를 새로 깎아 산에 세우고 가짜 문집까지 발간하여 완벽한 명문가 양반으로 신분을 창조해냈습니다. 이 사기극이 어찌나 만연했던지 나중에는 한 동네에 같은 조상을 모시는 양반 가문이 3개씩 존재하는 웃지 못할 총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파일. 국가 경제를 뒤흔든 위조 화폐 사건입니다. 조선 후기 상업이 발달하면서 상평통보라는 동전이 전국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곧 권력이 되는 세상이 오자 이번에는 동전을 직접 만들어내는 위조 지폐범들이 활개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당시에는 사주전 일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깊은 산속이나 외딴 섬에 비밀 대장간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구리에 흙이나 값싼 쇳물을 잔뜩 섞어 가짜 상평통보를 대량으로 찍어냈습니다. 겉보기엔 진짜 동전과 구별하기 힘들었지만 바닥에 던져보면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 가짜 돈들이 시장에 엄청나게 풀리면서 물가가 폭등했고 국가 경제는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조정에서는 군대를 동원해 산속의 비밀 위조 공장들을 토벌해야만 했습니다. 현대의 대규모 지능형 경제범죄가 조선시대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파일. 왕실을 사칭한 혼인 사기극. 가장 대담하고 목숨을 건 사기극은 왕실을 건드린 사건이었습니다. 조선 숙종 때 자신을 왕에 숨겨진 친척이나 대군 집안의 사람이라고 속이며 양반 행세를 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가짜 호위무사들까지 대동하여 지방의 부유한 양반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왕실의 후손과 혼인을 맺게 해주겠다며 접근하여 혼수 명목으로 엄청난 재물과 땅 문서를 뜯어냈습니다. 당시 왕실과 사돈을 맺는 것은 가문의 영광을 넘어 권력의 핵심으로 가는 지름길이었기에 탐욕에 눈이 먼 지방 양반들은 앞다투어 재산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혼인 날짜가 다가오면 이 사기꾼 일당은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왕실을 사칭하는 것은 걸리면 무조건 능지처참을 당하는 중죄였음에도 한탕을 노린 조선 사기꾼들의 대담함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피 튀기는 살인사건부터 국가를 뒤흔든 기상천외한 사기극까지 조선시대 범죄의 역사는 인간의 탐욕이 시대를 불문하고 똑같이 반복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거짓과 범죄를 밝혀내기 위해 끝까지 추적했던 수사관들의 노력 또한 존재했습니다. 결국 완전 범죄는 없으며 진실은 어떻게든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부와 2부에 걸쳐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굵직한 사건 파일들을 함께 들춰보았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조선의 이면, 그 흥미진진한 미스터리 추적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충격적이고 기묘한 조선 파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추적 파일, 조선 파일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